매직 존슨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뭐 하이라이트 필름만 보거나 아니면은 외관상 모습을 보고 그러고 그 당시 농구 패션이나 뭐 스타일 같은 것만 봐도 좀 구닥다리 같잖아요. 키도 멀쭉하게 커가지고는 뭐 그렇게 근육질인 몸도 아니면서 이상한 훅 같은 거나 쏘고 뭐 예 드리블도 높고 좀 이상한데 정말 대단한 선수 맞습니다. 2m 5cm의 키에서 공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훨씬 더 민첩한 가드나 더 큰 민첩한 가드들한테 공을 안 뺏기고 그들을 오히려 잘 속이고 그리고 더 큰 센터들 앞에서도 밀리거나 힘으로 밀리지 않는 그런 전천후 플레이어라고 보면 되죠. 센터만큼 힘도 세고 가드만큼 민첩하고 그런 선수 없잖아요. 가드보다는 살짝 덜 빠르고 센터보다는 살짝 덜 세다 뭐 이런 선수는 있어도 그래서 매직 존슨이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메이킹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진 않거든요. 결국은 득점이 멋있는 건데 플레이메이킹이 더 멋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매직 존슨이었죠. 어, 효율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즐겁게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같이 축제 분위기에서 경기를 항상 볼 수 있게 해주는 위닝 타임이라는 레이커스에 관한 어, 드라마가 있었는데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뭐 짧게 짧게 맞는 부분인 것 같은 거를 포함해서 제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살짝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레리 버드 제리 버스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은 핵이라고 볼 수 있죠. 레이커스와 쇼타임 레이커스와 매직 존슨, 압둘 자바를 모은 제리 버스가 사실은 좀 특이해요. 도박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공부도 되게 다양한 걸 얘기했고 뭐 미사일 무기 제조 디자인 같은 것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히피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I'd rather build than destroy. 뭔가를 부시는 것보다 창조하는 걸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부동산업을 하다가 그리고 부자가 돼서 그 돈으로 절대 아무도 사면 안 된다는 그런 LA 레이커스 팀을 샀습니다. 어,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특이했던 게 분위기상 매직 존슨이라는 별명이 러빈 존슨이라는 선수한테 붙었잖아요. 그 매직이라는 별명을 좋아할 텐데 매직 존슨 엄마는 상당히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셔서 되게 싫어했다고 합니다. 무슨 사탄 관련된 뭐 블랙 매직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안 좋아했다고 하네요. 시카고하고 로스앤젤레스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매직 존슨이 드래프트 픽을 황당하게도 이 당시에는 전화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시카고랑 레이커스에서 어, 합의한 게 그러면 코인토스 동전 던져가지고 앞에 뒤 불러가지고 누가 1위 할지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전 한 면의 차이로 어,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의 텐덤을 저희는 보지 못하게 된 거고 LA의 매직 존슨을 보게 된 거죠. 제리 웨스트가 LA에 되게 프랜차이즈 선수였잖아요. NBA 마크에도 쓰이는 그런 선수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되게 분노 조절 장애인 것처럼 나오는데 뭐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지만 되게 진지한 사람인 건 맞아요. 선수 때 되게 이 서장훈 선수처럼 이렇게 집착하고 루틴 같은 거에 집착하고 지는 날에는 막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보스턴이 항상 라이벌이어가지고 녹색 자체를 증오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매직이 여기서는 막 화를 내고 막 이상한 사람 나오는데 매직 존슨 제리 웨스트가 그런 선수 나오는데 제리 웨스트가 사실은 화를 절대 안 내고 침착하게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팩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섭기도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요. 음, 뭐 이 드라마에서는 제리 웨스트가 매직 존슨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저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냐고 이 진지한 게임을 싫어했고 키가 커서 드리블 저렇게 하겠냐고 막 뭐 이런 얘기하고 패스를 과시용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카림 압둘 자바가 슈퍼스타인데 매직 존슨 어린애가 와가지고 또 걔가 또 연예인병 걸려서 스타 하겠다 하면 압둘 자바랑 뭐 내부 분열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드라마에서는 좀 더 과장해서 말하지만 뭐 제리 웨스트는 여러 가지 수를 다 고민했었겠죠. 나중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어떻게 보면 제리 웨스트가 프론트 오피스에서 완성시킨 천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듀란트도 데려왔었고 어,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드라마에서는 제리 베스트가 매직 존슨을 데려오면서 뭔가 안 맞을 것 같다가 자기 스스로 물러납니다. 아무래도 내가 물러나는 게 옳을 것 같다가 뭐 삐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팀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실제로는 어떻게 된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리 베스트가 워낙에 능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칭보다는 뭐 다른 일을 한 게 더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프론트 오피스 이 일이 더 맞긴 맞았습니다. 여기서 매직 존슨이 그 되게 당시에 좀 제리 웨스트 제리 버스죠. 제리 버스가 이 팀을 사기 전에 그 전에 구단주를 만나는데 매직 존슨이 되게 인종차별적인 뉘앙스 같은 걸 풍겨도 웃으면서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되게 참 그런 사회성? 예, 그런 성격이 되게 괜찮고 이 상황에서 괜히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려 하는 그런 걸 되게 높게 샀다고 하네요. 제리 버스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되게 화려한 요리랑 그런 게 나왔는데 매직 존슨이 햄버거는 없냐고 그랬대요. 전 햄버거 먹고 싶다고. 지니 버스라고 제리 버스 딸이 막내 딸이죠. 아빠 회사에서 거의 뭐 막내였죠. 뒷전이었고 뭐 또 그 당시에는 좀 성차별 같은 게 좀 심할 때였으니까 뭐 너는 뭐 그러면 치어리더들이라도 뭐 책임질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책임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니 버스가 되게 확실하게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팔라 압둘이라는 가수 있죠. 팔라 압둘이 레이커스에서 치어리더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팔라 압둘을 중심으로 레이커스의 그 치어리더 코리오그라피 같은 거를 좀 더 팝 음악에 맞게 좀 더 따분한 루틴 말고 좀 더 세련된 걸로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레이커스에서 그 구단 그 구장 이름도 스폰서 협찬을 받았어요. The Forum도 다행히도 뭐 이름 협찬된 회사랑 그 코트의 분위기랑 맞아서 다행이었는데 우선 되게 좋은 경제적인 탈출구를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레이커스 구단이 상당히 힘들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NBA가 돈을 그렇게 잘 벌 때가 아니었거든요. 레이커스도 그렇게 큰 팀이 아니었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회계사도 하고 이제 딸이 아니 레이커스 제리 버스의 오른팔인 회계사분인데 그분도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리 버스 신임을 사면서 지니 버스 막내딸을 어느 정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혁신적인. 팻 라일리가 감독으로 오게 돼요. 결국에는 레이커스가 전성기를 누릴 때 LA 레이커스, 쇼타임 레이커스, 매직 존슨 레이커스가. 근데 팻 라일리가 뭘로 유명했냐면은 되게 화려한 선수라기보다 수비 열심히 하다가 덩크 먹는 걸로 많이 지켜요. 이렇게 수비 열심히 하면은 포스터 덩크를 많이 먹게 되고 포스터에 남게 되고 그래서 챔피언 하나 먹긴 했는데 뭐 빛나는 선수는 아니었죠. 운태호에 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코칭 같은 자리 같은 거는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래서 장내 해설 아나운서 치크런즈라는 아나운서의 보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되게 이제 좀 치였대요. 목소리가 좀 별론 것 같다. 그래서 뭐 거의 로봇처럼 이랬대요. 이게 그 치크런즈가 이렇게 하면은 입 닥쳐 한두 마디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해주면 입 닥치고 조용히 해야 되고 그런 일이었고 잭 맥키니라는 약간 재즈 같은 자유로운 공경 폴 웨스트헤드가 또 대학에서 좀 조교수를 하다가 이제 잭 미키니가 설득시켜서 그 밑에 후임으로 데리고 오는데 둘이서 이제 constant motion offense라는 속공을 하고 쉬지 않고 뭐 우리가 피닉스 선즈 스티브 내쉬에서 봤던 7 seconds or less offense 같은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흐름 리드미컬하게 무조건 속공을 만들어낸다 이런 집착적인 거. 매직이 되게 재밌었던 게 제일 먼저 가자마자 힘든 게 압둘자바예요. 압둘자바가 되게 그 힘든 시기에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많이 겪고 그리고 그 흑인 커뮤니티의 얼굴로서 뭔가 무게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막 이런 그 중후함을 이렇게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압둘자바도 되게 약간 히피 같은 사람이에요. 뭐 재즈 뭐 음악 되게 좋아하고 뭐 되게 레이드백한 사람인데도 그런 틈을 보이기 싫었던 거다. 압둘자바는 자기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진지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사회에 그 부조리들이 많았으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뭔가 항의할 수는 없지만 항상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매직 존슨은 그냥 완전히 히히닥닥거리면서 모두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게임을 할 때도 항상 웃으면서 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선수였죠. 근데 오자마자 음악을 크게 틀고 그 압둘 자바는 그 재즈 같은 거 조용히 듣는 거 좋아하는데 난리를 쳐서 압둘 자바한테 이제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압둘 자바한테 가서 매직 존슨이 하는 게 선배 뭐 좋아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막내처럼 뭐 어떻게 해줄까요? 패스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압둘 자바가 짜증내면서 신인 선수들한테 내가 원하는 거는 특정 신문, 특정 주스, 내 자리, 우리 집 내 자리에 갖다 바쳐 뭐 이렇게 하면은 신인 선수들이 초반에 몇 번 하다가 뭐 앞줄 잡으면 시큰둥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뭘 안 하니까 안 하죠. 근데 매직 존슨이 대단한 게 매일 아침 집으로 찾아가서 신문 정확히 원하는 거 주고 주스도 그냥 한 입 먹고 말고 그러니까는 이번 주스는 뭐가 어땠나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압둘 자바가 절대 안 된다고 네가 내 입맛 어떻게 맞추냐 했더니 뭐 매직 존슨은 좋아요. 언젠가는 선배님 입맛에 맞는 주스를 내가 맞추고 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찾아오니까 압둘 자바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마음이 좀 녹았겠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매직 존슨이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해줄까? 압둘 자바 한마디밖에는 나 허리 숙이기 힘드니까는 패스 높게 줘. 그럼 높게 패스를 잘 주는 거는 매직 존슨이. 근데 매직 존슨이 이렇게 친화력만 좋은 천사표 같은 선수는 아니에요. 되게 계산적인 선수였고, 그리고 이 자기가 자기 위치 그런 걸 확실히 확고히 굳히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펜서 헤이워드라는 포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터프해요. 좀 문제도 있었고 얘는 아무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약간 갱스터거든요. 뭐 약물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폭력 사건 같은 것도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많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선배들도 압둘 자바도 헤이워드한테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연습하다 보면은 부딪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펜서 헤이워드가 좀 거칠게 하니까는 매직 존슨이 바로 두 배로 거치게 하다가 주먹까지 날리고 싸움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 양면성이 있는 정말 무서운 선수인 거죠. 압둘 자바한테 그렇게 헌신해서 비위 맞추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나오면은 절대 가만히 안 둔다. 그리고 노엄 닉슨이라는 포지션이 겹치는 포인트 가드가 있었어요. 근데 닉슨을 연구했어요. 매직 존슨은. 닉슨은 화려한 스코링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매직 존슨은 닉슨한테 You're storming Nixon. 너는 득점해야 된다고 선배는. 그러면서 맞춰주면서 결국에는 포인트 가드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코칭 면에서는 사고가 났어요. 미키니라는 코치가 이 재즈 스타일, 속공 스타일 좋아하는 코치가 사고가 났는데 그때 웨스트헤드라는 그 어시스턴트 코치가 자리를 잡았는데 웨스트헤드가 그렇게 뭔가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팻 라일리가 옆에서 살짝 도와주고 있다가 그 자리를 꿰찬 거죠. 기회를 제대로 확실하게 꿰찬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은 팻 라일리가 정말 여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여우 맞죠. 근데 일을 확실히 했고 웨스트헤드한테서 일을 뺏거나 그러려고 했던 건 없다고 하네요.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상대평가적으로 라일리가 더 좋은 감독이었던 거죠. 어, 매직이 또 재미있는 게 아버지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리고 새벽에는 쓰레기차, 환경미화원이라고 할까요? 그 garbage truck을 몰고 이렇게 쓰레기 회수하는 그런 일도 해서 가정을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는데 매직 선수도 이제 아버지 일 따라서 도와서 간 적이 있죠. 근데 정말 춥거든요. 겨울에 눈도 쌓이고 그런데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 오다가 가끔 흘릴 때가 있는데 뭐 그 흘린 걸 그냥 냅두고 지나가고 그러니까는 매직 존슨 아빠가 나중에 하는 거죠. 다 돌아가서 하나하나 다 주우라고 하나하나 확실히 해야 된다고 뭐 눈치채지 않을 정도면 되지 않냐고 하면은 아니라고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절대로 이거 하나하나 그냥 눈이 덮여 있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네가 흘린 거 수거해 오라고 뭐 이런 면에서 되게 상당히 엄격한 디스플리네리언이었고 매직 존슨도 그래서 워크 에틱 같은 게 남다른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매직 존슨이
멋있었던 부분들이 화려한 어시스트 뭐 이런 거 말고도 루키 시즌 때 결승에서 상대가 정말 빡센 팀이에요. 파워포워드 센터진들이 장난 아니고 뭐 거기서 제일 작은 선수가 닥터 J라고 마이클 조던 같은 플레이를 하는 2m 넘는 화려한 포워드였죠. 득점력 있는. 근데 카림 압둘 자바가 거의 핵이었죠. 레이커스에. 근데 압둘 자바가 이제 챔피언을 먹을 수 있는 한 경기를 남겨두고 되게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 레이커스 선수들은 우리 자바 형이 못 돌아오면 우리가 못 이길 수도 있겠고 다음 경기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직 존슨은 음악을 틀고 이제 압둘 자바 자리에 앉으면서 Never fear, Magic's here 여기서는 오늘 센터는 나다 이런 소리를 해서 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경기를 보면 점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매직 존슨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박스아웃이나 뭐 타이밍이나 허슬 같은 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뭐 거의 트리플 더블이었죠. 뭐 40득점 트리플 더블을 했죠. 센터 역할을 하면서 그 입장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는 인사이드에서 무브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겼고 앞줄 잡아도 감동했고 매직 존슨이 확실히 루키지만 두려워하는 게 없는 정말 무서운 선수다. 그리고 정말 5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미친 선수구나. 뭐 매직 존슨이 슛을 못 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매직 존슨이 득점력을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감독이 주문하니까 바로 평득이 뭐 19점, 20점에서 뭐 25득점 이후로 올라가고 어시스트 숫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무서운 선수입니다. 압둘 자바 은퇴하고 나서는 뭔가 팀이 부족할 것 같았잖아요. 많이 부족했죠. 이제 대부분 다른 선수들이 은퇴를 했고 그리고 매직 존슨도 이제 무릎이 거의 다 나갔고 91년도에 결승 갔을 때는 그때 이미 HIV 우리가 에이즈 전 단계인 그 상태로 몸이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블라디 디박이 센터로 왔어요. 유럽에서 온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어리버리일 수 있었거든요. NBA 농구에 적응 못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런 상대적으로 레이커스 전성기에 비해서 허접한 팀을 가지고 이끌고 결승을 갔다는 거죠. 마이클 조던을 상대로. 그리고 1차전 이겼습니다. 아마 매직 존슨이 몸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팀 자체가 좀 더 완성도 있는 팀이었다면 불스가 첫 챔피언십을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불스도 뭐 여러 가지 적응했겠죠. 근데 불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매직 존슨은 어떻게 뉴트럴라이즈 하냐, 중화시키냐. 그래서 불스도 조던이 웬만하면 에이스 맞고 자기가 다 할 텐데 조던을 득점만 하게 하고 피펜은 매직 존슨만 수비하게 하고 진짜 미친 개처럼 들러붙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겼다고 하죠.